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천연기념물 제323호 황조롱이가 경주시 도지동 한 아파트 베란다 화분에 둥지를 틀고 새끼 5마리를 부화시켜 화제라면서요. 예, 이게 뭐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아파트 위치가 경주 도심하고는 약간 좀 떨어진 지역이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 이 매과에 속하는 이 맹금류인 황조롱이가 이 사람 거주하는 곳에 둥지를 튼 것 매우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하고요. 네. 현재 이 황조롱이 부부는 먹이를 사냥해서 새끼들에게 먹이는 등 이렇게 육아에 전념하면서 둥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새의 특성상 조심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경시 천연기념물 담당자의 말인데요. 이 황조롱이와 같은 천연기념물이 우리 주변에 있거나 또 다친 모습을 본다면 섣불리 만지거나 구조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기 음, 때문에 발견 즉시 119나 또 경주시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있고, 이 현장을 살펴본 천연기념물 구조대원 관계자는 이 황조롱이는 사람의 손길이나 관심이 많으면 어미새가 둥지를 포기하고 떠날 수 있으니 오히려 무관심한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주의를 요청을 하고 있고, 네. 이 아파트 주민은 매우 행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황조롱이 가족이 우리 집에 자리를 잡은 만큼 새끼들이 커서 둥지를 떠날 때까지 잘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안의 큰 행운이고 선물로 생각한다라면서 이 아파트 주민은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 소식 살펴보죠. 4월 말 이후 경주시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속출되고 있는데요. 준하경 시장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죠? 이 4월 말부터 오늘까지 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그럼 무려 한 60명이 넘는 숫자이고, 또 4월 말에 경주시청 공무원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중에 한 명과 접촉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된 전하경 경주시장이나 또 이들과 함께 근무한 공간에 있던 경주시청 공무원 상당수가 1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5월 13일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경주시의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근천읍 내남면 중심으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남면의 경우에는 지난달 24일 타지역 확진자인 자녀가 이 경주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그 부모를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음, 근천읍의 경우에는 이 경주에서 80대 어르신인데 경주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경기도 수원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네. 여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입원 환자의 배우자가 매우 활동적인 분이셔서 지역 음, 경로당 뭐 또 시니어 클럽 이런 곳곳을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확진자가 최소한 뭐 40명 가량 이렇게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근천읍발 확진자가 매우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지난 1일부터 경주 지역 내에 모든 경로당을 폐쇄를 했고, 또 그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던 근천읍 행정복지센터 또 내남면에도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를 하고, 최소한 한 2,000명 가량 거의 주민들 근천에서만 한 1,228명, 내남에서만 201명, 총 1,430명을 진단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 속에서 얼마나 더 앞으로 확진자가 오늘까지 얼마나 더 나올지가 음, 경시에서도 거의 이번 지역 감염 확산 여부를 가늠하는 거의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주시 공무원들의 확진은 그럼 건천읍과 관련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이 평생교육을 하는, 이게 일반 시민들 많이 만나는 그런 공간이죠. 이 네. 평생학습가족관의 팀장 한 명이 근천읍 시댁으로 가족 모임을 갔다가 음, 지난달 4월 25일 날 접촉을 하고 5월 2일 날 확정 판정을 받았고, 이분하고 같이 근무한
이 시설 관장도 3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이 경주시 평생학습 가족관 이 본관 근무자 10여 명 전원 진단 검사를 실시를 했고, 그 13일까지 현재 전원 자가 격리를 시키고, 또 이 경주시 평생학습 가족관도 임시 시설을 13일까지는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도 일반인들의 문의 전화나 이런 게 오기 때문에 네. 그 방역 후에 직원 한 명만 지금 배치를 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이 준하경 경주시장이 자가 격리된 건 처음인가요? 작년 2월 20일인가요? 경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타난 이후에 1년 4개월, 3개월 동안 이 준하경 경주시장이 자가 격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준하경 시장은 지난 3일날 확정 판정을 받은 경주시 평생학습 가족관 관장하고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네. 5월 13일까지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 경주시 평생학습 가족관이 지난달 29일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유명 여성학자를 초청하는 가운데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이 특강에 앞서서 그 확진 판정을 받은 관장, 그리고 준하경 시장 이 강사분, 그리고 경주시의 또 다른 간부 공무원 이렇게 티타임을 한 10분 동안 가졌다고 하는데요. 준하경 시장은 3일날 그제 이 자가격리 사실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서, 네. 명색이 방역대책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니 면목이 없다. 그러나 그 요즘 영상 전화나 인터넷으로 다 소통이 되는 세상이라서 방역대책을 비롯해서 시정을 지휘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그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경주시에서도 그 김호진 부시장 명의의 그 영상 브리핑을 통해서 그 다시 한 번 더 준하경 시장의 자가격리 사실을 확인을 하면서 재택근무 중에 그 비대면 재택근무 형식으로 시정을 차질 없이 챙기고 있다. 이렇게 또 그러면서 자가격리 중이지만 행정 공백 하나도 없도록 시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경주 지역 장애인 인권 단체들이 장애인 시설인 해강 행복한 집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어제 열었습니다. 어제 네. 오후 2시에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경주적 18개 장애인 노동 정당 시민사회단체, 이른바 진보적 운동단체들이 공동대응기구로 4.20 장애인 차별철폐 경주 공동투쟁단을 한 2019년부터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네. 어제 오후 2시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장애인 시설 해강 행복한 집 인권 문제, 비위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제보자 최모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벌금 500만 원형을 확정을 했는데요. 이런 네. 사법부를 시설 비리를 저지른 그 시설 운영자들과 함께 제보자를 공범으로 받아본 것, 이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결과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경주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보를 해도 계속 경주시가 묵살을 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났다. 또 이 제보자의 경우에는 지난달 29일 그 대법원 확정 판결로 그 직장까지도 잃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이야기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만, 대법원은 그 이 시설의 전 원장 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또 전 사무국장 서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 주식 부식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2심 형량을 확정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보자 최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의 그 고등법원형을 상고 기각하면서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보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면서 직장도 잃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4월 29일 제보자의 경우에는 해강 행복한 집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런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20 공투단에서는 이 공익 제보자가 침묵이 아니라 양심을 선택한 대가로 이 벌금형을 받았고, 이런 사회복지직 박탈 처분까지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선택한 공익 제보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재판부,
또 수년째 범죄 시설을 봐주면서 제보자를 고통으로 내몬 경주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네. 2018년 7월 이 제보자 최 씨의 제보를 통해서 이 시설 내의 거주인 폭행, 인권유린, 보조금 행위형 이런 각종 비위행위가 장애인 학대 전문기관에 제보가 됐고 이를 바탕으로 이때부터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 결국 최근에 이 법원이 이들 시설 운영진에게 유죄를 내렸는데 네. 결국 이 제보자의 경우에는 설립자 일가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스를 수 없는 위치에 놓인 그런 좀 약자에 놓여 있었는데 거기다가 또 제보까지 했는데 이걸 공범으로 이렇게 네. 몰면서 벌금 500만 원 확정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이 공익 제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도 또 보호 조치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런 판결은 자칫하면 고발하면 다친다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만 남길 게 불보듯 뻔하다라면서 이런 공익 제보의 결과가 이토록 가혹하다면 과연 해고와 각종 단합, 차별과 낙인, 생계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느 누가 공익 제보에 나설 수 있겠냐라면서 법원 판결을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 주간의 경주 소식 살펴봤습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